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7, 8월달 마지막 수업이죠? 자, 오늘 좀 양이 많습니다.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각각 한 문제씩. 그죠? 이걸 다 맞춰줘야 돼요. 이걸 다 틀리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거죠? 예. 맞아요. 이거 다 틀리면 끝나는 거야? 내년에 다시 봐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춰야 돼요.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각각 한 문제씩. 그래야지 9점 나와. 자, 그래서 뭐 민법에서 나오고 하니까 조금 뭐 겹치잖아요, 그죠? 자, 항상 내용을 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 정리 잘 하시고, 어차피 뭐 시험장에서도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본고사가 그 문제를 대비하려면 항상 이론이 돼 있어야 돼요. 이론이. 아시겠죠? 네. 자, 주임법이 요약집의 191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자, 주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죠. 그죠? 누구를 보호하는가 보니까 자연인을 보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연인을 보호하는데 여기에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한다 이 말이야. 외국인도 보호해준다.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법인이 있어요. 보호되는 법인이 세 가지 법인이 있지.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주택사업목적지방공사, 중소기업 이렇게 일단 세 군데를 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인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 그죠? 네, 이 법인이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여기 책에 나와 보니까 주임법의 보호 대상, 주임법의 보호 대상은 자연인에 한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왜? 보호되는 법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만드니까 그런 질문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적용 대상 주택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일부라도. 자, 중요한 거는 계약 당시 실질 용도 기준이네. 원래 창고였지만 계약 당시 적법하게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그럼 적용되는 거예요. 계약 당시 실질 용도니까.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로 사용한다. 적용되죠. 대표적으로 문구점이 있잖아요. 문구점. 알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 적용됩니다. 그 건물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등기 전세 적용되죠.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채권적 전세라고 하죠. 에이? 알아두세요. 미등기 전세는 전세가 아니에요. 그건 채권이야. 등기 안 됐으니까. 전세권이 아니라니까. 자, 임차주택의 대지. 자, 이 주거용 대지 있죠? 주거용 대지를 한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적용 안 되는 거 있어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다. 적용 안 되겠지. 펜션, 민박 같은 거. 이런 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셔야 돼. 나머지 시간 동안. 아시겠죠? 중개사법도 50점이 나오고 공법도 50점이 나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무슨 점수야?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하여튼 누가 아침에 얘기하더라고. 본인이 그렇다고. 여기 있어. 저기 얼굴 가리고 웃는 사람. 본인이 그렇대요. 이상 점수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한 점수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어째 공법하고 중개사하고 점수가 같으냐, 똑같을 수 없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아니, 머리가 나쁘든지. 저는 잘 가르쳤어요. 저는 잘못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 열심히 하셔야 돼. 아시겠죠? 조금만 더 해보라. 자,
아는데, 많이 아는데, 뭐 이런냐면 많이 아는데, 한 20문제 가까이가 거의 아는 건데, 그죠? 보기 3개만 거의 알고, 보기 2개를 몰라, 지금, 20문제가. 그러면 이제 20문제를,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 20문제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틀려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나오는 거라. 아는 거 반밖에 안 나와. 아는 거 반밖에 못 맞네. 그러니까 나머지 20문제를 조금만 더 하면 돼. 거기서 보기 하나만 더 알아주면 돼요. 그러면 거의 90점이 나와. 갑자기 50점에서 8점, 9점 나온다니까. 갑자기 나온다니까요. 조금만 더 하면.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러잖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점수가 나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온다. 60.7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보기 3개 아는 문제가 좀 있어요. 거기서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하나만 더 알면은 조금 확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월, 10월달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야 돼요. 자기가 맨날 틀리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해야지. 맨날 아는 부분만 하면 안 돼. 저기 다른 데 혼자 들어가서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맨날 아는 것만 해요. 진짜 맨날 아는 것만 한다니까. 아는 것만 하기 때문에 좀 발전이 여기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보다 좀 늦어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다니까. 밖에 나가면 맨 마주치고 막. 밖에 나갔는데 왜 계속 맨 마주쳐요? 앉아가지고 공부해야지. 맞잖아요. 다 그렇다니까. 다른 교수님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뭐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건 끝까지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다 합격해요. 여러분인 거죠. 아시겠죠? 자, 하여튼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왔지? 50점이 뭐 하다가 뭐 하다가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다 외워야 된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거를 거의 이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죠? 그런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특징적인 단어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머지 시간 동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에 관한데요. 자, 기간을 잘 보세요. 우리 주임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걸 몇 년으로 본다 했어? 2년으로 본다. 이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누가만 주장하죠? 임차인만 그 유효함을 주장한다는 거.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기간이 다 됐으면은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보증 못 받았지.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도 다 시험식으로 낼 수 있다고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전부 다. 이 기간에 관한 내용 다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다른 말로 두 가지가 있지. 임대인은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사이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한 거예요.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안 한 거지. 그럼 쉽게 가면 그냥 말을 안 한 거예요. 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 입이 무겁다. 시작할 생각하지 마세요. 입이 무거워요. 입이 무거워서 말을 안 한 거지. 자, 그러면 임차인은요, 기간 만료 2월 전이겠지. 통지를 안 했다. 이런저런 말을 안 한 거예요. 2월 전까지. 왜 말을 안 했을까? 입이 무겁다고요. 자, 입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 묵시적 갱신이 돼요. 아시겠죠? 법정 갱신이 된다고. 그러면 전 1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1차가 된 걸로 보고, 존속기간은 주택이니까 2년이 되겠지. 그리고 2년 안에 언제든지 임차인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 그럼 통지받고 몇 개월?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임대인도 좀 보호해줘야 되니까. 임대인이 좀 그렇잖아. 3개월 동안 좀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과정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묵시의 갱신이죠. 그런데 묵시의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2기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 임차인에서의 의무 현저히 위반. 이런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 적용 안 됩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이거 다 묵시의 갱신 다 해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신설된 건 계약갱신 요구권이잖아요.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이
기간 잘 보세요. 요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야? 방금 했잖아, 앞에서.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니까? 맞잖아요. 6월에서 2월 사이였잖아. 이 묵시적 갱신 기간, 묵시적 갱신과 별도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 사이에. 별개의 제도라고요, 별개의 제도. 네,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겠지. 자,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이고, 마찬가지 전속기간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받고 3개월 후에 효력 발생. 똑같잖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회에 하나의 행사, 딱 한 번 행사. 되겠죠? 여기까지. 계약갱신 요구. 자, 근데 임대인도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자, 어떤 사유인지 보세요. 몇 가지가, 9가지가 있죠. 첫 번째, 2기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 중요단을 외우세요. 2기 연체 2기.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는 부정임차. 얼마 줄 테니까 나가자래. 합의해가지고 상당한 보상 제공. 얼마 줄 테니까 나가자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 또는 일부 무단전대 동의 안 받고 전대차.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이잖아요. 경과실이 아니에요. 중대한 과실 파손. 그 다음에 멸실 불났잖아요. 목적 달성 어렵죠. 살기 어렵죠. 거절 사유. 그 다음에 대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일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처음부터의. 그리고 너무 노후 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 무너질 것 같다. 그 다음에 다른 법에 따라서 철거 재건축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점유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주택에만 있는 거잖아. 임대인이 목적주택 실제 거주. 임대인 내가 살겠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거지. 누구 포함?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포함.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포함. 직계 전비속 포함. 자, 여기에 형제 자매가 들어갑니까? 임대인의 형제 자매. 임대인의 형제 자매는 직계 존속하고 직계 비속도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거주하겠다. 그건 안 돼. 거절 사유로 안 돼요. 아이? 자,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현저히 위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요런 9가지, 요 거절 사유. 그래서 외워놔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상가에 더 있어요. 이거 상가에 있는 걸 보고 뺏긴 거예요, 원래. 상가에 먼저 계약갱신 요건이 있었거든. 자, 갱신된 임대차의 조건 해가지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걸로 본다.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어떻게 차임 보증금에 관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범위는 우리 주임법에 나오는 범위하고 똑같다. 우리 주임법이니까. 감액 청구는 제한 없고, 증액 청구할 때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5를 청구할 수 없고, 증액 후 1년 이내는 재증액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책에. 손해배상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임대인이 직접 정비속 포함해가지고 지금 사기로 했죠? 그러면 2년 동안 살아줘야 되거든. 근데 제3자에게 임대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임대인,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2년이겠죠.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 배신했죠. 그러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얼마냐?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금이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이다. 세 개 중에서의. 첫 번째,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아시겠죠? 500만 원이었다면 1,500. 거기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환산해가지고 환산 월차임을 이제 플러스 하는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3개월분. 자, 두 번째는요. 제3자에게 임대가 얻은 환산 월차임 하고요.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그 차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2년분 2,400.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이유로
거절해가지고 입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거는 이사비용 같은 거 증명해야 되겠죠. 임차인이 3천만 원 들었다 그럼 3천만 원.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큰 겁니다. 자,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입니다. 보세요. 차임 증감 청구. 첫째는 당사자는 왜 당사자가 나온 주어가 증감이니까 증액 청구하고 감액 청구 때문에 당사자가 나오잖아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 말이겠죠.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차임 등이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 청구는 보통 임대인이 할 것이고 감액 청구는 임차인이 하겠지. 자, 그때 이제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어, 제한이 없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보세요. 자,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지. 5%. 그리고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 안 된다. 1년 이내에는 재증액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증감 청구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판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자,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요.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 계약갱신 아니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증감 청구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리고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증감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가지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를 가장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이 정도는 애우고 있어야 지문이 나오면 맞추지. 뭘 애우고 있어야 맞춰요, 지문이. 뭘 애우고 있어야. 뭐 애우는 방법이 뭐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애우기는 보통 머리로서는 애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잘 애웠는데 뭐 이랬는데, 옛날에는 못 애웠어요. 못 애웠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은요, 이거를 주기를 짧게 해서 내일 보고, 모레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러면은 딱 보는 주기가 계속 짧아지면서 이제 공부가 더 이렇게 배가가 되는 거지. 이렇게 2배, 3배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자주 보시죠. 자주. 지금은 자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해야지. 매일. 자기 잘 모르는 부분 있잖아요. 잘 좀 시험에 나오는데 모르는 부분. 그런 거 체크해야죠. 시험에 나오는데 틀리는 거. 안 나오는 걸 맨날 채널 보면 안 되고. 아는 걸 맨날 보면 안 돼요. 아는 거는 좀 알아요, 일단은. 네? 아는 건 모르고 체크해서 시험에 나온 것 중에서 모르는 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맞춰야지 점수가 올라가지. 자, 되겠죠? 차임 비교 증감청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최근에 신설된 거예요. 특광도, 특시, 특도. 시도지사라 그러겠지? 이 20분의, 원래 20분의 1이잖아. 네, 20분의 1 범위에서 이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이 20분의 1 범위에서 이 시도지사들이. 뭐 틀리게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나온다면 옳은 집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차임 전환시 상정률 제한 보세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해도 되고 일부 해도 되고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겠다. 그때 그 전환 범위가 있는데 전환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거기다가 어떤 비율을 곱하냐면 두 개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해요. 자, 은행에 관한 거기에서 이제 얘기한 10%가 있어, 10%. 연 10%, 연 10%, 연 1할이라고 그래요. 1할.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있어요. 기준금리는 문제 주겠지. 기준금리라고 뭐 1.5%, 3% 주겠죠. 이 기준금리에다가 2%를 더한 비율. 요거 두 개 중에서 낮은 비율이에요.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곱했지. 그러면 이거는 나온 금액이겠죠. 얼마가 나왔으면 그건 연이에요. 연. 그건 연이기 때문에 나누기 12 해야 돼. 그게 월이 돼. 아시겠죠? 마지막에. 그게 이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지. 되겠죠? 다 됐죠? 됐잖아요. 끝이에요. 자, 대항력 가볼게요.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팔렸습니까? 양도? 팔렸죠? 자, 그 다음에 경매 넘어갔어요. 경매 처분. 그럼 여기 양수인이 있고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합쳐서 뭐라 불러? 합쳐서 제3자지 뭐. 제3자가
방을 빼라 그러면 원래 방 빼야 돼. 민법상의 임대차에서. 방을 빼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만든 게 특별법이에요. 방을 뺐을 때 못 빼할 수 있는 힘, 못 빼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야. 그러면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대항요건이죠. 그게 몇 가지? 두 가지죠. 뭡니까? 또 주주라고 해보지 왜 또?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민법 시간에 주주 하세요. 자, 주택의 인도, 점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언제서부터 생깁니까? 다음날 0시부터 발생, 대항력 발생. 이거 되겠죠? 자, 주택의 인도는 점유인데, 직접 점유란 말은 임차인이 직접 사는 거고, 간접 점유는 임차인이 간접 점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도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법 전차인이 직접 점유했을 때 임차인은 간접 점유로서 인도받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라고 하면 주택에 따라서 다가구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되겠고, 연립 다세대는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등록 되는 거예요. 다가구였을 때 주민등록 했죠. 다세대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야? 전입신고할 때 임차인이 잘못 적어줬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거를 직권으로 정정을 해. 정정한 이후부터 대항력 발생하지. 그전에는 발생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바로 적어줬는데 공무원이 이걸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은 내가 전입신고 했을 때부터 대항력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됐다. 그러면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행사하기 때문에 말소시켰죠? 그 말소가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상실이야. 그런데 이상하네 그러면서 소정의 이의 절차를 해가지고 말소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돼버렸죠? 그러면 상실되었던 그 시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대항력 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기존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요. 원래 주임법에서는 그 임차인이 살아야 되거든, 거기 집에. 안 살고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제 우선 변제권의 효력으로서 채권 회수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만 해놓은 거야. 서로 짰지. 그러면 그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대항력 인정되지 않는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의 대항력이란 말은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 싶어가지고 주민등록 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놨다. 그래 놓고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주민등록 옮겼지?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상실했잖아. 이사 갔으니까. 그러면 대항력 상실이에요. 우선 변제권하고 다 상실이야. 전세권하고는 별개라 이 말이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라고 있는데 대항력권은 대항력 취득 시 구비해야 되고 배당요금 종기까지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계속 등록돼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배당요금 종기까지. 그래야지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옮겼네. 서울로. 잠시 옮겨도 바로 상실이야. 근데 가족의 주민등록 남겨둔 채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은 상실하지 않는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이런 말이지. 되겠습니까? 대항력. 자, 그 다음에 그 책이 한번 보세요. 백 9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양가로 4분에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라고 있습니까? 요거 대항력 관련 규정으로서 임차주택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대인의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이 임차인은 양수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실 때의 뜻이에요.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보증금 보장. 임차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보증금이에요. 자, 보증금 보장 한번 볼게요. 크게 네 가지인데. 자,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보증금 보장의 첫 번째 최우선 변제라고 있어요. 소액임차 보증금. 소액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라고 하지. 소액임차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이 말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누구보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단 말은 저당권보다 먼저 받는 거지. 저당권보다 먼저 받는 거는 1순위예요. 경매 절차에서. 물론 영순위라고 있어요. 경매 비용이라고. 1순위 같으면 순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순위란 말 안 적혀있잖아. 순위가 안 적혀있죠.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1순위야. 뭐랑 같이 받냐면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채권, 뭐 3년치 퇴직금 채권 요거랑 같이 받아요. 자, 그러면 최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경매 등기 전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되고 배당 요구 조기까지 그거 주민등록 계속 유지돼야 되고 경매 공모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져야 돼. 매매 아니고. 최우선 면제 취득되려면은 공매 매각돼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아니고 배당 요구 조기까지 배당 요구 해야 되는 채권자라. 등기부에 안 나타나잖아요. 최우선 변제가. 그죠? 이게 요건입니다. 요건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두 가지 마시면 돼. 효력이랑 범위. 효력이랑 범위. 자, 보세요. 효력은 뭐냐? 아까 얘기했다. 효력. 여러분 페이지가 197페이지. 최우선 변제권의 효력 첫 번째 했잖아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다. 1순위다. 뭐랑 같이 받아요?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채권, 3년치 퇴직금 채권, 재보상금 채권과 같이 받아 1순위로서.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확정일자부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다. 이 말은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췄다 이 말이야. 자, 잘 보세요. 소액임차인이 되려면 확정일자 필요합니까? 소액임차인이 되려면 확정일자 찍어야 됩니까?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 안 찍어도 지금 요건 보세요. 저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돼, 등기 전에. 그러면은 최우선 면제 됩니다. 확정일자 필요 없는데 확정일자 받았다? 그러면 받아두는 게 좋다. 왜? 보세요. 소액임차인으로서 다 못 받지. 일정액 받았죠? 나머지 못 받은 거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순위 따져가지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확정일자 안 받으면요, 못 받습니다. 곧 일반 채권으로서. 경매 절차에서 8순위야.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다 이 말이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범위를 보세요. 이거 수정했죠? 2023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입니까? 자, 지역은 여기랑 똑같아. 지역 보세요. 서울. 두 번째는 뭐예요? 과밀이랑 세용 확인. 세 번째는요, 광역시랑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안광, 파이평. 파주, 이천, 평택이 최근에 들어갔어. 안산, 광주 오래 있었고. 자, 그리고 그 밖에 지역 해가지고 지역을 애우죠. 애우고 지역부터 먼저 애워. 그런 다음에 소액 보증금 범위 얼마가 되어야 소액 임차인이 되느냐. 서울부터 1억 6,500이죠. 1억 4,500, 8,500, 7,500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까지 변제됩니까? 5,500, 4,800, 2,800, 2,500. 이거 뭐 방법 있나? 이거 뭐 애워야지 뭐 있나? 없어요. 여러분 보고 반복해서 애우는 수밖에 없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게 개정됐잖아요. 2월 21일 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저도 개정된 거 처음이잖아. 여러분도 처음이죠. 똑같아. 저 다 애웠잖아요. 저는 왜 다 애웠을까? 머리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반복해서 계속 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과목만 하고 그리고 또 이 시기 되면은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잖아. 잊어버릴 수가 있나? 매일 보는데 이게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절대 안 잊어버리지. 저도 안 보고 막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잊어버리지. 10년이 지나야 잊어버려요. 저는 유통기한이 10년이야. 자, 그래서 하여튼 애우시라 이 말이지. 지금부터는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 최대한 이 말이야. 자기 능력껏 반복해서 보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고. 중요한 거 있어요. 뒤에 넘어가 볼게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액임차인이 최근 표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소액임차인이 판단 기준할 때 그 임차주택에 있어서의 선순위 저당권,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언제인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이 2023년 1월이다. 그러면 이거 수정하기 전에 있는 표가 적용돼요. 그 표를 보고 소액임차인인지 판단해야 돼. 지역에 따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23년 3월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수정한 표 있죠? 그 표를 적용시켜야 돼. 소액임차인 판단할 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 아시겠죠? 무조건 최근 것 딱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리고 주택가액이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에서 배당이잖아요. 나머지 2분의 1은 누가 다른 채권자들이 받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건 됐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볼게요. 자, 최우선 변제랑 다릅니다. 자, 우선 변제 보세요. 우선 변제권인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하고 그 개념을 잘 보세요. 임차인 주택이 경공매가 됐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한가 대금이 나오겠지. 자, 그 대금으로부터 이제 후순위 권리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나오네, 여기서 후순위. 아까 최우선 변제는 후순위 이런 말 없었잖아요.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냐. 근데 얘는 순위를 따져가지고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아가는 거지. 그 확정일자 있죠. 자, 그래가지고 요건 보니까 마찬가지 얘도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금 부비하고 배당력은 종일까지 계속 유지하지요. 중요한 건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요 일자에 요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았죠. 그 다음에 경공매한 매각.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배당력을 해야 됩니다. 종기까지.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세 가지만 아시면 돼. 효력이랑 우선 매입권의 효력 같은 거랑 범위랑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선 매입권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한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아시면 돼. 책에 볼게요. 바로. 자, 효력을 잘 보세요.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하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다 충족돼야 돼. 우선 아시겠죠?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충족되어야 우선 변제권 효력 생깁니다. 자, 효력 발생을 보세요. 기억, 대항력권 구비 후 이 말은 대항력이 다 취득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언제 우선 변제권 효력 생깁니까? 확정일자 1에 생기죠. 확정일자는 그날 바로 발생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럼 확정일자 1에 바로 우선 변제권 효력 생깁니다. 맞죠? 니은 보세요. 동일한 날, 이 말은 예를 들어 오늘 대항력권 구비했단 말은 오늘 주민등록 했어요. 그리고 오늘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럼 언제 우선 변제권 효력 생깁니까? 다음날 0시에 생긴다. 왜? 대항력이 다음날 0시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대항력권을 구비했어. 대항력 취득했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누가 빨라? 임차인이 빨라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효력이 빨라요. 저당권보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갖는다 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동일한 날, 그러니까 오늘 대항력권 구비했단 말은 오늘 주민등록했고요. 오늘 확정일자 받았는데 하필도 오늘 다른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네. 그럼 누가 빨라요? 저당권이 빨라요. 저당권은 그날 바로 발생돼. 등기는 저당권은요. 대항력이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다음날 0시 생기니까 대항력이 다음날 0시 생겨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요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은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이네. 대항력권 구비하고, 이 말은 대항력이 취득된 상태에서 며칠 있다가, 동일한 날에 확정일자하고 저당권이 설정됐네. 그러면 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 변제권 효력이 취득됐으니까 우선 변제권이랑 이 저당권은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안분배당하지. 안분배당이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5번 가보세요. 우선 변제권보다 선순위의 가압류 채권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순위가 이 우선 변제권하고 가압류 채권자는 동순위로 돼버립니다. 동순위로. 안분배당합니다. 가압류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잘 보세요. 일정액이 아니고 뭐라 되어 있어요? 전액이잖아요. 돈 있으면 다 받습니다. 오른쪽에 한계를 보세요.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인정돼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물권 되는 거 아닙니다. 물권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세요. 경매 신청권 없습니다. 경매 넣을 수 없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 안 됩니다. 임차인이요, 경매를 넣을 수 있는, 자기가 임차주택에 경매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는 강제경매 넣는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은. 다른 방법으로는 경매를 넣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임차인은 이 임차주택을 누구에게? 양수인, 여기서 매수인이나 경락이를 의미해요. 인도를 해야 된다. 인도. 그러니까 명도했다는 걸 증명해라 이 말이죠. 인도를 하지 않으면은 배당 받을 수 없다. 보증금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이게 한계 부분이에요. 한계. 자, 확정일자 부여는 어디서 받습니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맞죠?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있죠. 그 다음에 등기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증인 사무소 있습니다. 공증인 시험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와 관련해가지고 동그라미, 정보 제공과 관련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요.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이라고 차임 보증금의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시험 문제 물어봤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누구 동의를 받아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죠. 그래서 임차인 동의를 받아 하면 틀렸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부여이라고 차임 보증금의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뭐냐 하면은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라고요.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죠.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한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못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임차인이 대항력권 상실이다, 이사 갔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등기 말소가 나오죠. 임차권 등기, 임대차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자, 넘겨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칠판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 주면 되고 임차인은 주택 반환하면 끝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이 말이지. 근데 잘 몰라가지고 서민등록 옮겼다, 주민등록을.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져? 대항력 우선 변제가 바로 상실이에요. 옮기는 순간 문제가 되겠지, 그죠? 그럼 보증금 못 받아.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만든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가지 마시면 돼. 첫 번째가 신청 요건인데, 신청을 하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려면 일단 기간 다 돼야 돼요. 기간 종료되면 신청할 수 없고, 전부터는 일부를 못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등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절차를 보니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 필요 없고. 어디로 가서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지방법원 가야죠.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갑니다. 그러니까 집행하죠. 자,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 비용, 등기 비용 같은 거 다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고, 신청에 기각 결정했어요. 법원이 만약에 항고할 수 있어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있죠. 그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을 대위해가지고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이에요. 근데 등기 이후에 나는 이미 취득된 상태라고 하면 그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사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그 이후에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 주택에 최우선 변제권을 새로운 임차인한테 인정해 줘버리면 기존 임차인이 더 손해를 봐요. 이 최우선 변제권이 1순위를 못 받아가거든.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로 임차인은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지. 어차피 확정일자는 그 기존 임차인보다 수리가 늦을 거니까. 마지막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뭐보다 선의행위야. 뭐보다 먼저 해야 돼?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의행위예요. 보증금을 내가 먼저 받아야 등기 말소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오른쪽에 임차권 소멸입니다. 자, 임차권 소멸은 물어봅니다. 여기 또 임차권 소멸은 언제 소멸되냐면 경매시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데,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다. 이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항력이란 말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은 원래 인수가 되는 게 원칙이고, 보증금 다 못 받았으니까 소멸하지 않겠지 당연히. 자, 승계 보세요. 요거 임차권 승계는 상가에는 없어요. 상가는 승계되는 게 아니야. 상가는 사는 게 아니니까. 자, 임차권 승계라고 주택에만 있어요. 상속인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상속인이 있죠. 그러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상속인한테 기속되겠죠. 승계되겠죠. 상속인이 있지만 같이 안 살고 있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하고 이촌 이내 친족이 공동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없다면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는 사실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 승계합니다. 근데 승계인들이 나는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 승계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만약에 표시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모두 승계인한테 기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법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돼 있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소액사건 심판법 준정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있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밖에 없네. 그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주임법. 자, 242페이지입니까? 문제를 잘 보세요. 12번입니다. 적용 범위에 관한 틀린 건데 1번 이 법은 계약 당시 주거용으로 계약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한다면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이거 불문하고 적용됩니까? 된다고 했죠. 이번에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틀렸네. 자, 적용 범위에 있어서 보증금 제한 규정 이런 거 없지. 100억이든 10억이든 다 적용됩니다. 4번 뭐예요? 중소기업이다. 한국도주택공사, 주택사무지방공사 이거 적용되지요? 법인. 자, 5번에 채권적 전세 이게 뭐야? 미등기 전세나 적용되지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명백하다. 적용 안 되지요? 맞잖아요. 자, 13번 틀린 것은 1번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다. 그러면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맞죠? 기간 안 정해도 2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 맞죠? 3번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기간 1년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누가? 임차인만 그 유효함을 주장한단 말이야.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틀렸네. 3번. 4번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 2년 되잖아요. 5번에 임대차 종료가 된 경우에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박스인데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을 임차인이요. 기간 종료 임차인 몇 월? 2월 전이잖아요. 통지 안 했지요. 그러면 기간 만료된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고요. 자, 을 임차인은 몇 기? 2기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한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 적용하지 않는다. 자, 갑은 임대인 기간 종료 6월에서 2월이겠죠. 갱신 거절 통지 안 했지. 그러면 기간 만료된 때 묵시적 갱신 되는 거고. 마지막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 을 임차인에 의한 계약 해지 통지는 갑이 그 통지받고 몇 월?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이다. 2번입니까? 자, 15번 보세요. 계약갱신 요건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1회에 하나의 행사, 맞죠? 3번에 갱신 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차임 보증금의 증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4번에 갱신 요구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 해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계약 갱신이 된 경우에도. 틀렸고, 자, 5번에 임대인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 요구 거절했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 그러면은 임대인은 갱신 거절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 16번을 보세요. 계약갱신 요구 아닌 것은 1번에 임대인의 거절 사유므로 거절 사유 아닌 것은 임대인의 직계 전속 또는 직계 비속이 목적 주택 실제 거주 맞죠? 서로 합의해가지고 상당한 보상 제공 맞고
자, 주택 전부 또는 일부 고의 중과실로 파손 맞아. 그리고 이기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 맞죠? 임의로 주택 담장의 노후로 인하여 담장의 일부분을 철거. 담장은 일부분이잖아. 철거 재건축은 전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아까. 맞죠? 대부분 철거해야지. 전부 아니면 대부분. 일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담장 안 돼. 자, 5번이 틀려. 17번. 갑의 을과 병 소유의 주택. 그죠? 주임법 틀린 것. 자, 1번에 을과 병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을이 임차인이죠? 그 기간의 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네.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존속기간은요 2년. 3번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계약기 통지할 수 있고 통지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자, 4번에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갱신이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5번에 병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을은 또 언제든지 계약갱신 통지할 수 있고. 자, 18번에 주임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2023년 8월 21일에 주택 인도 주민등록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 언제 생깁니까? 다음날 0시잖아. 22일 0시 맞지요? 이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한 동에 있는 임차인이 저임신고할 때 지분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하지 않았다. 대항력 인정 안 됩니까? 인정됩니다. 실가지 못한다. 틀렸어요. 자, 5번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승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승계. 맞죠? 4번에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 강화하고자 전세금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 임차인이 주임법상의 요건 상실 이사를 가버리면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 우선 매입권 상실입니다. 전세권하고 별개입니다. 자, 5번에 23년 5월 15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5월 25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우선 매입권의 발생일이 언제라고요? 그렇죠. 주민등록을 25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26일날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매입권의 효력은 26일날 0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지. 자, 19번에요.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요했죠. 틀린 것은 1번에 갑의 형제 자매가 나왔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갱신 거절 못합니다. 좀비속이 아니잖아. 틀렸죠? 이번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의 경우뿐만 아니라 을의 계약갱신 요구에 갱신의 경우라도 을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통지할 수 있다. 자, 3번에 을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후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다면 경매시 을과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동순이다. 동순이지. 맞지요? 확정일자 날짜와 그 다음에 그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다잖아요. 4번에 을이 법정 증액 비율을 초과해가지고 차임 보증금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거 돌려줘야 초과 지급한 그거 반환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에 주임법의 규정에 위반된 갑과 을 간의 약정으로서는 이 법 위반된 약정으로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 했잖아. 효력 없다. 맞죠? 자, 20번 요거는 기출문제인데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인도를 받고 2019년 8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 받았대. 그러면 이 을은요 6월 4일 0시에부터 우선 면역이 생기는 거야. 그죠? 주민등록을 6월 3일 했으니까 10시에. 자, 그리고 갑의 채권자는 또 같은 날이면 6월 3일이겠지요. 4시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6월 3일에 바로 발생되는 거고,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이니까 6월 4일 날 저당권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을 적어놔야 돼. 1번에 정이 건재당을 실행했다. 그러면 후 순위가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로 넘어갔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누굽니까? 선순위 저당권 병입니다. 병이 말소 기준 권리로서 병 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다 소멸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부터 후순위들은요. 그러면 을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대항할 수가 없지. 순위가 병보다 늦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6월 4일 0시라며. 저당권은 6월 3일인데. 자, 2번을 보세요. 갑 또는 병 누구든 근저당을 실행해가지고 경매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서 을의 임차권 소멸한다 이거잖아요. 누구든지 해도 선순위 전환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선순위 밑으로는 순위가 다 소멸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에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보다는 늦고 정보다는 빨리 받아요. 그렇죠? 이 둘보다 뭐 먼저 배당받는 건 아니고. 자, 4번 X주택의 경매로 매각되는 을이 우선 변제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 X주택을 누구한테 인도할까? 매수인 경락인한테 인도해야지. 법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5번 X주택에 대하여 을 임차인이요.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어요. 우선 변제 인정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 중기까지 별도로 배당할까? 배당 요구 해야 되겠습니까?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그럼 경매 신청을 배당 받으려고 신청한 거잖아. 별도로 배당 요구 하지 않습니다. 경매 신청자는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가보세요. 21번. 정보 제공, 확정일자하고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 틀린 건데, 이번 확정일자 2는 어디로 가? 주민센터 등기소 받을 수 있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지요. 이번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 사람 맞아. 요 사람은 성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 3번에 확정일자 부는 1년 단위로 매년 만들고 폐쇄 확정일자부 20년간 보전. 자, 4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요. 누구 동의를 받으라 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이해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부여기관에다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야 돼요. 틀렸고 5번.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이 아닌 이해관계인, 임대인 임차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 하고. 자, 22번 보세요. 틀린 것은 우선 변제권 승계와 관련해가지고. 자, 1번에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하는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을 때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한다. 그대로 돼 있었죠. 이번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다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 말소된 경우에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했잖아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가지. 자, 4번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위해가지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해지나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럴 거라도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했잖아요. 들어봤죠? 자, 넘어가서 23번에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등에 대해서. 자, 1번입니까? 을이 주인법상에 정하고 있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잖아요. 틀렸지? 이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이라도 을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당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있다.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 했잖아. 그죠? 자, 3번에 을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주인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선순위 저당권 설정을 봐야 되니까. 그죠? 소액 임차인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네. 그럼 4번에 광역시 내에 있는 행정구역이 광역시 내에 있는 행정구역이 군이다. 군지역, 기장군, 울주군.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 광역시 안 들어가요. 그 밖에 들어가지. 기장군 가보셨어요? 기장군. 그거 부산 아닙니다. 부산. 촌이에요, 완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밖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의뢰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이 주택가의 3분의 1이 아니잖아.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면제가 있다는 거지.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되겠죠? 자, 오른쪽에 24번에 주임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 안 됐죠? 자, 이번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권한을 얻어가지고 판결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인도를 안 해주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살면서 바로 경매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소멸하죠. 임차권이 아까 소멸 안 됐잖아. 근데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자, 대항력이 있으면 소멸하지 안 돼 있잖아. 여기 대항력이 있더라도 소멸한다 이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대항력은 그냥 단순한 대항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수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틀렸네, 그지? 4번에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수령하려면 매수인한테 경락인한테 어떻게 인도하라 했잖아요. 이게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계. 자, 5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는 경매 신청권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임차인의 경매에 넣는 방법은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 넣는 수밖에 없다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놨다고 해가지고 경매 넣을 수 없다. 우선 면제권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경매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되겠죠? 25번 보세요. 옳지 못한 것은 1번에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임법 보호받는다. 틀렸어. 하나에 들어가면 틀렸지. 왜? 세 가지 법인이 있잖아요. 이번에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다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있겠는데 이거 최우선 변제잖아요. 자, 3번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경매 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 당연히 배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4번에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이다 했죠. 선이 먼저 이행돼야 된다. 자, 5번에 점포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건조당이 설정된 이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됐다. 이 말이겠죠. 적법하게. 그래서 임차한 소액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시 최우선 면제권이 있겠다. 이 말이에요. 계약 당시 실질 용도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26번은 보증금이 5천만 원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인도하고 주민등록,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았고, 자, 여기에서 주임법에서 이제 옳은 건데, 1번,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 적고,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된다 했어, 소명. 기간이 끝났는데 다 못 받았다, 돈을. 이런 게 소명이라는 얘기, 소명. 소명할 필요 있다. 이번에 임차권 등기 관련해가지고 든 비용 있죠? 신청 비용, 등기 비용 다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청구죠. 임대인이 을입니까? 네.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을과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마치면 병은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권 둘 다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틀렸지? 4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했다. 그래도 대항력 상실하지 않지.
등기됐으니까 5번에 병이 X주택에 대하여 을과 합의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격려를 한 경우에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격려했다면 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으니까 당연히 대항력과 우선 매입권이 지급되겠지. 이 맞는 말이. 자 27번에요. 틀린 것은 기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잖아. 상속인 없이. 그러면 가정공동생활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 승계하겠지요. 자, 근데 1개월 이내에 승계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다면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죠? 니은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차임 등이 감액 청구라 돼 있네. 감액 청구는 뭐 제한 없으니까 뭐 초과해도 되잖아. 틀렸지? 20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틀렸잖아. 감액 청구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D급 보세요. 대구라잖아, 대구. 대구 같으면 여러분 광역시잖아. 그러면 지금 1억 5천만 원 중 2,800 돼 있는데 광역시면 얼마? 광역시면 소액 임차인이 얼마? 8,500 아닌가? 8,500 중에서 2,800이잖아. 그렇게 맞는 거지. 그죠? 틀렸지? 자, 리을 보세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은 뭐 보증금이 전액이 지급돼야 되나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런 요건은 없었잖아. 그죠? 등기 전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28번. 자, 1억 6천만 원, 1억 원을, 보증금 1억인데, 여기를 6천만 원 내리고, 그 4천만 원을 갖다가 월 차임으로 전환하겠단 말이야. 누가 아시겠죠? 기준금리 1%. 자,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두 개 중에서 낮은 비율이잖아. 연 10%와 기준금리 플러스 2잖아요. 그럼 3%네. 그럼 10%와 3% 중에 낮은 건 3%잖아. 그죠? 그러면 4천만 원에다가 3% 얼마 나왔어? 432 120만 원 나왔죠? 120만 원이 연이기 때문에 월로 나눠야 돼. 12로 나누면 월 10만 원 되는 거잖아. 항상 월 차임 되겠죠? 자, 29번입니다.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뭐 잘 몰라도 돼. 틀린 것은 1번 주택임대차에 관련 분쟁심의조정위에서 어디에 법률구조공단 지부라든지 토지주택공사 지사 사무소라든지 한국부동산 여기 뭐 지사 사무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고려해가지고 구성하고 3번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 이런 사람, 검사 이런 사람 6년 이상의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 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한다. 그러면 임원 자기들끼리 선거한다 이 말이겠고 4번에는 조정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원래 웬만하면 다 2년인데 여기 3년입니다.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대신 연임할 수 있다.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문제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따로 볼 필요 없고. 저는 그래도 꼼꼼한 편에서 보고 싶은데요. 보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어디서 볼란지 모르겠다마는 찾아가서 보시든지. 저는 안 보기를 추천합니다. 이거 볼 시간에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문제들만 한번 좀 보시고. 자, 그리고 임기는 전임자의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맞죠? 5번에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30번 좀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 옳은 것은 몇 개 해서 기억 보니까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요거 7일 아니고 14일 돼 있어. 14일.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 표시하지 아니하면 조정 거부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디에 법무부에다가 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별을 고려해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임대차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건 아까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다른 곳이에요. 임대차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맞는 말이고, 자, 띠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임차권 등기가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졌대.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에 이 등기가 먼저 돼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력으로 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자에 들어가는 거야. 경매 등기 전에 이미 등기가 돼 있다니까, 저당권처럼. 우선 아시겠죠? 그러면 별도로 등기 안 합니다. 별도로 배당 요구 안 합니다. 자, 리을 보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 당사자가 다른 서식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하여 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데 당사자끼리 다른 걸로 쓰겠다라고 합의했죠. 그럼 다른 거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보고 좀 쉬었다가 상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